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63강은 해태입니다. 해태치, 해태태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건데, 많이들 있죠. 뭐, 그 광화문 앞에도 해태상이 있고, 이제 서울을 할 때 호랑이도 있지만 해태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해태는 어디서 왔는지 한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태는 요런 모양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예, 소전체는 분명히, 해태는 요 모양이 다르죠. 동물 할 때 말이든 개든 돼지든 전부 다 이런 모양을 치고 있었죠. 예? 그래서 다리하고 꼬리죠. 이걸 그리면은 이렇게 꼬리.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두 개가 나와요. 해태태고 해태치인데 여기서는 요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근데 위에 부분은 똑같죠. 누가 봐더라도. 예. 그래서 하나는 해태태고 하나는 사슴녹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슴과 해태의 차이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났냐면 요건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말물자예요. 예? 못 들어가게 한다, 말린다, 예? 방어한다, 아니면 깃발이다, 날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요거 있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아닌 비자입니다. 비자. 예. 다리에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예. 비교하다 뭐 할 때 비자의 모양을 요렇게 쓴 겁니다. 여기 똑같지요? 예. 그래서 비자의 모양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태태 또는 해태치라고 그러죠. 해치 또는 해태라고 그럽니다. 부수는 지범이에요. 근데 지범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보시면 알지만 그냥 이게 나중에 강의자전에 만들면서 지범이 되기 때문에 지범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쓸 때 보면은 위에 지범이 보이죠. 예? 그래서 지범인 거예요. 근데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수는 지범이라고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찾아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배제하고 하면은 해태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슴의 머리와 뿔 그리고 말물의 모양을 합쳐 해치라는 짐승이다. 예. 이거는 그 설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설문에는 해치수야라고 돼 있어요. 해치는 동물이다. 요거는 위에 있는 설명은 이 설명을 한전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찾아서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붙인 거죠. 그러면 해태태는 보세요. 다시 요거를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사슴의 머리와 뿔이죠. 뿔은 머리 위에 있죠. 예? 뿔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뿔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머리라고 봐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말물이죠. 예? 모양을 합쳐 해치라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인데 결국은 말물이 못하게 한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치가 누가 찾아오면은 들이받는다. 잘못한 사람을 한다 할 때 그 말물의 모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어한다. 예.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27수를 볼 때 해치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글자는 다른데 그 좀 한자가 달라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게 해치예요. 네.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죠. 근데 글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치 수야예요. 예? 해치는 그러니까 말물을 더해서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글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슴녹자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슴녹자는 요거만 다른 거예요. 사슴녹은 머리의 뿔과 네 다리의 상형이다. 이건 네 다리예요. 그리고 위에가 머리뿔이에요. 대신 새와 사슴의 다리는 서로 비슷하여 비의 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설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슴 다리는 새의 다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조록, 족, 상비. 종비라는 건 따랐다. 비자를 썼다. 예, 이게 따를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따라, 비의 모양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히 써 있죠. 녹수. 그러니까 사슴녹에서 말하자면은 해치치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요거 대신 말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방어한다, 한다. 근데 우리 이제 단어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여기서는 녹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예, 예, 한때. 그리고 아주 유명한 지록이마. 예? 사슴을 보고 지시했는데 사슴을 보고 가리키면서 마리아 하고 하니까 뭐래요? 전부 다 사슴입니다라고 안 하고 전부 말입니다 하는 아주 유명한 고사 성어예요. 예, 이사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지록이마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가 아닌 것을 얘기하면 아 그게 맞습니다라고 따른다는 비꼬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권력자가 사슴을 보고 저거 말이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부 아 말이 맞습니다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지록유마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저기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사슴록인데 사슴록보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이제 가기 전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티끌진이 있어요. 그거는 사슴록에다 흑토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흑토를 더한 거죠. 그러면 흑토를 찾아야 돼요. 흑토를. 그래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티끌진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슴인데 흙에서 나는 먼지이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사슴이 지나가면은 흙을 많이 날렸나 보죠, 뭐. 예? 그리고 이게 무리지어서 가거든요. 동물마다 사는 형태가 달라요. 혼자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가 대표적으로 혼자 살죠. 교배할 때만 만났다가 혼자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슴은 무리지어 살거든요. 거기서 유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진, 분진할 때 이걸 써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화강동진입니다. 이거는 도덕경에 나오는 건데 불교에서도 많이 써요. 예? 광, 빛하고 조화를 한다, 먼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먼지는요 빛이 있을 때 먼지가 보여요. 예. 빛이 없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과 먼지는 같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합니다. 드러내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뭐 드러내고 조용히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자적 해석이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지록이마처럼 화강동진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화강동진을 아예 새겨갖고 해놓은 절도 있어요. 그 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게 뭐냐면은 사슴록에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름다울 여자가 있어요. 이 사슴록에서 나오는데 이 위에다가 요런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가. 이거는 이제 사슴의 다리인 건 아셨죠? 이거는 사슴의 머리라는 거 아셨죠? 뿌리고 요게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서 아름다울 여행냐. 여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가는데 아름다워. 왜? 어떻게? 무리지어서 가는 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부스에 이런 부스가 있는데 설문해자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리지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무리지어 가는 모양이 갈 때 아름답다예요. 예, 그러니까 설문에는 없고요. 그 후대에 나중에 나오는 부스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말이 들어간 나라 이름이 있죠, 우리한테. 고려. 그죠? 높은, 예? 아니면 높은 곳에서 사는 사슴과 관계되는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고구려, 그 이전에는. 이거는 구부릴 구자잖아요.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부린다라는 거예요. 예? 예, 감싼다라는 거예요. 감쌀 포자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고구려 할 때 우리의 그게 뭐냐면 이 글자에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결합해서 국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부여, 동해, 뭐 이런 옥조, 예? 예맥, 뭐 이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같은 민족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언어의 구조가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이 쓰는 언어의 구조와 우리가 쓰는 언어의 구조가 어순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슴록에서 파생된 한자가 뭐냐? 해태태, 해태치. 또 고려할 때 려자. 이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라는 거죠. 아름답다는 건 여행이에요. 그죠? 여행. 무리지어서 갈 때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자세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깨우쳤으면은 이제 경몽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한자 더 배우고 이제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